안녕하십니까.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. 자, 노항남도 잘 도착했습니다. 형님들. 제가 태국에 한 달 20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제 친구한테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친구 주위에 일이 좀 생겼었던 거예요. 그게 무슨 일이냐면 제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새거 비싼 거 하나 갖고 있고 용달차 하나 중고로 하나 갖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 말고 직원이 둘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오토바이가 이제 좋은 거니까 얘는 오토바이 세차를 해요. 저는 오토바이가 후졌기 때문에 그냥 물 한번 확 찌끄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얘가 살고 있는 그 주인이 중국 사람이고 아내가 라오스 사람인 그 빌라에서 한 6분 정도 가면은 오토바이 세차장이 있어요. 자동차도 세차해주고 오토바이도 세차를 해주는데 사장님이 베트남 사람이에요. 근데 사장님 혼자 있어요. 아내는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혼자예요. 그리고 세차를 해주는 분은 라오스 여성분이에요. 근데 그 여성분이 항상 아기를 데리고 와요. 아기가 한 6살, 7살 정도 돼 보이는데 너무 말랐어. 그런데 세차해주는 이 여성분도 너무 말랐어요. 29인가? 30인데 진짜 말라도 너무 말랐어, 진짜로. 오히려 세차를 해달라고 미안할 정도로, 그 정도로. 자, 그렇게 저는 이제 태국에 갔었죠. 이제 그 사이에 기름값이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 기름값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라오스가. 근데 그 여성분이 아이를 원래는 오토바이를 태워서 세차장까지 왔는데 거기를 45분 동안 걸어서 온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저는 태국에 이제 갔으니까. 그런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오토바이 세차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휴일 이렇게 써 있더래요.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생각에는 그 베트남 사장님이 잠깐 베트남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갔는데 또 문이 닫혀 있는 거야. 그래서 언제 문 여나? 그 이후로는 안 갔대요. 자,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에 제 친구하고 자기 이제 여자친구하고 여직원 2명하고 그냥 그 친구도 2명 총 본인까지 해가지고 6명이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. 이제 지금 이 화면 보이죠? 여기 저기 안쪽에 보면 물 보이세요? 저기 안쪽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. 계곡집 정말 시원해요. 자, 그런데 용달차에다가 제 친구가 용달차 샀다고 했잖아, 중고요. 거기다가 이제 수박도 넣고 참외도 넣고 막 이것저것 돗자리까지 해가지고 계곡에 갔대요. 그 계곡에서 이제 막 술도 마시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파박 뭐가 움직이더래요. 그러더니 그것도 제 친구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.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막 그 닭살이 막 몸에 돋더래요. 그래서 애들한테 저 보라고 뭐냐고 했더니 봤는데 그 애기야. 그 오토바이 센터 세차장 거기에 아줌마가 맨날 데리고 온 여자예요. 그러니까 여자애가 여기 이 근처에 사나 봐.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한 거야. 그러니까 여자애도 이제 그때서야 알아본 거야, 이 남자애를.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안 오려고 하다가 손으로 손짓 하니까 콩까오리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온 거야. 왜냐면 제 친구가 제가 그 애기한테 간혹 먹을 것을 몇 번 줬거든요. 그때서 왔어요. 근데 애가 막 엄청나게 막 더 살이 빠져 보인대요. 어디 아파 보이고. 그래서 엄마는 어디냐 했더니 집에 있대요. 그래서 엄마는 왜 요즘에 일을 안 하냐고 했더니 잘 모른대요.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얘네 집 한번 가보자. 약간 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. 애가 어디 아파 보인다 해가지고 같이 집에 갔어요. 가봤는데 얘네 엄마는 이제 집에 누워 있는 거야. 몸이 안 좋은가 봐요. 그래서 그 사장님은 어디냐 물어봤더니 베트남에 잠시 갔대요. 그럼 언제 오냐 했더니 잘 모른대 자기도요. 그럴만도 해요. 기름값이 그렇게 비싼데 누가 오토바이 끌고 오토바이 세차하러 오겠어? 누가 자동차 끌고 누가 자동차 세차하러 오겠어? 안 오죠. 이 기름값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문 닫을만 하죠. 그러니까 본인도 이 아줌마도
일할 곳이 없는 거야. 이제 아줌마 아니죠. 서른, 몰라, 라오스에서 서른은 또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하니까. 어쨌든, 몸이 너무 안 좋대요. 그러면 돈벌이를 못 하는 거야.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. 먹을 것도 없고.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, 거기 또 동네가,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동네가 사람도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리저리 친척이라고 해야 하나? 누가 와서 가끔 한 번씩 들려서 그냥 오이도 하나 주고 가고, 호박도 하나 주고 가고, 이런 식으로 뭐 야채 하나씩 주면은 그걸로 해서 애기 먹이고, 자기는 누워있고 아파가지고, 본인도 먹어야 하는데 본인은 못 먹죠. 돈이 없으니까. 그렇게 지내왔었던 거야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 친구가 돈을 좀 줬나 봐요.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가서 또 먹을 것도 좀 주고. 그런데 제가 이제 라오스 들어오기 4일 전에 베트남 사장님이 온 거예요. 베트남 사장님이 와가지고 문을 열었어요. 문을 열고 그 여성한테 나와라, 일하자. 그런데 이제 아프다고 해서 이 베트남 사장님이 가본 거예요. 그 집에. 베트남 사장님 집이 어딘지 아니까. 갔더니 이제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데리고 루앙남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빈혈기도 있고 몸이 좀 원래 안 좋고 아주머니가 영양실조처럼 그게 검사로 나왔나 봐요. 그래서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, 왜냐면 이 베트남 사장님이 라오스에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한테도 라오스 사람한테도 이리저리 사기를 많이 당했나 봐요. 그렇게 수업료 많이 내고 좀 작게 차린 게 오토바이 자동차 이 세차장인데 직원이 이 아줌마야. 근데 이 아줌마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.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검사하고 챙기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,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그렇게 참 천만다행이죠. 왜냐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가 아마 그 베트남 사장님이 안 왔으면은 저 두 분 아니죠. 애기하고 엄마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게 상상하기도 싫다. 왜냐면 제 친구가 그렇다고 매번 가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왜냐면 제 친구하고 그분하고 큰 관련은 없으니까. 제 친구 직원도 아니고. 그래도 천만다행이죠. 지금 라오스가요. 지금 호르무즈가 지금 개방을 일단 하긴 했잖아요. 물론 지뢰 제거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유주선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20대 이상씩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, 태국은 제가 그 뉴스 나오자마자 기름값을 바로 한방 인하를 시켜버렸어요. 지금 라오스가 태국보다 기름값이 80%가 더 비싸요. 8%가 아니라 라오스가 태국보다 오토바이 휘발유 가격이 80%가 여전히 비싸다. 라오스는 아직도 인하를 안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라오스 사람이 어떻게 버티냐, 그거에 못 버틴다, 그거죠. 그 아줌마하고 그 애기 같은 상황이 너무 많아요.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찾아봤죠. 유엔하고 세계보건기구, 그 다음에 라오스 보건부에서 데이터를 종합하면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 있죠. 라오스에서 해마다 약 6,000명의 이상의 5세 미만 아동이 영양실조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대요. 사망을. 그러니까 물론 뭐 영양실조 때문에 6,000명 이상이 바로 사망보다는 영양실조 사망의 원인이 영양실조와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설사병, 폐렴, 댕기열 같은 만성 급성 질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상황이 5,000명이 넘는다. 이 5세 이하가. 이게 진짜 참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도 비엔티안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퐁살리, 후아판, 세쿤, 아타프 이쪽도 산악지대 있죠? 여기는 또 압도적으로, 여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최악이다. 누가 도와줄 수가 없다, 그거예요. 그래서 이 보건기구에서 기존의 영양실조 치료 기지를 기존에 200여 곳이 있는데 현재 390개 정도로 늘렸는데, 이 늘리면 뭐하냐 그거야.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영양실조가 걸릴 만큼만 상황이 안 좋은데,
이 동남아에서 라오스의 5세 미만 아동 성장 부진의 비율이 약 33% 달한대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적인 지적, 신체적 제약을 겪게 만든다 그거죠. 그런데 주변국, 베트남, 태국 등은 빠르게 이 비율을 확 낮췄대요. 그런데 라오스는 코로나 이 팬데믹 때 심각한 경제 위기,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했죠?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. 옆 나라들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이걸 확 낮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 한국 봐도 예전에는 막 키 작고 막 영양실조 하지만은 지금 봐요. 키 큰 막 지금 아이들 엄청 키 크고 등치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라오스에서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거죠. 이거 엄청 지금 안 좋아. 또 라오스가 나라가 또 수력발전소, 수력이잖아 또. 그러니까 댐 붕괴 사고나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홍수 가뭄 때문에 또 재해가 또 발생하면은 또 이재민 발생하면 제대로 된 또 거처도 없죠. 그래가지고 또 오수, 모기, 식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또 급성 영양장애. 그래서 지금 라오스 인구가 예전에는 뭐 900만 명이다. 근데 아니다. 800만 명이다. 근데 지금은 또 아니다. 700만 명이다.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. 아니다. 500만 명이다.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300만 명, 200만 명, 100만 명. 나중에 보호구역으로 될 것 같아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야. 그런데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라오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형님들이 라오스에 들어오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뜻깊은 일들이 있잖아요. 의미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라오스란 나라가 정말 부자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형님들이 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죠. 그러잖아요. 근데 라오스란 나라가 옆 나라들 비해 더욱더 힘들고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우리 형님들이 와서 라오스 사람들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, 어서 도와준다는 게 뭐 경제적으로 뭘 팍팍팍 돈으로 막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마음으로써 아니면은 같이 뭔가를 하든지 할 수 있다든지 우리 형님들이 즐거운 또 행복한 삶도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도 할 수 있고, 라오스 사람들도 우리 형님들로부터 어떠한 또 희망을 또 어디서 배울 수 있고, 우리 형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형님들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